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해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급계약서 원문의 11번은 지체상급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재 사례는 지체상급률 총 공사대금이 만약에 10억 원이라면 10억 곱하기 0.1%다. 매일 0.1%씩 발생한다. 이렇게 많이 보통 기재를 합니다. 지체상급률은 건설사가 그 준공 예정일보다 공사를 늦게 준공한다. 그러면 얼마의 율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는가입니다. 보통 공사대금이 10억이라면 10억 곱하기 0.1 매일 이런 식으로 기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에 공사비가 10억 원이라면 그 10억 곱하기 0.1 요거 100만원이죠. 매일 100만원씩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 그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손해배상의 그 예정 금액을 말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공기가 지연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도 늘어날 것이고, 건물을 완성해서 임대수익을 해야 되는데 임대수익 상당의 기회비용도 상실할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손해배상을 미리 예정한 거죠. 하루에 100만원이라고. 계약금액에 지체한 날짜에 정해진 지체상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보통 1000분의 1, 0.1 이런 식으로 하는데 0.3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0.1이 보통이고요. 손해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약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의하고 이거 말고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하고 약정한다면 그 약정에 의하는데, 예를 들면 공사 완공을 준공 약정일로부터 3개월씩이나 그 이상 지체한다면 나 피해가 크다. 그래서 공사대금의 10%를 감액한다. 10억이라면 1억 원을 감액한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된다면 실제 재판상 판사는 적절히 감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가,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늦게 준다는 거죠. 공사대금을 늦게 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보통 이행기 도래한 공사대금액의 3%, 근데 매일이 아니라 보통 월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공사비를 늦게 지급한 경우에 지연이자율인데 일반적으로 매월 3% 이런 식으로 책정합니다. 가령 마지막 기성금을 1억 원을 갖다가 한 달 늦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3%니까 그 대가 지연의 이자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부침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한 통씩 보관한다. 이게 이제 도급계약서 표지 원문인데 부침 서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건설 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한부, 요게 공고문이죠. 그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내용들이고, 공사계약의 특수조건은 특약을 별도로 기재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도서나 그 내약서,
그 물량표, 한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표준 도급계약서에는 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근데 추가를 좀 했습니다. 추가를 했다. 뭐 견적 조건이다. 일정별의 공정표다. 유치권이나 압류가 압류 포기각서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권 포기각서다. 이런 것도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공사대금 채권을 하도업체한테 양도하고 하도업체가 채권 양수인으로 현장을 압류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준공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행사하지 마라. 공사 기간 중에. 그러니까 준공 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을 벌이지 마라. 그 다음에 시공사가 그 의무 불이행 행위를 한다든지 시공사가 부도났을 때 바로 그 시공사를 교체하기 위해서 시공권 포기각서를 미리 받아놓는 경우가 좋다. 그 다음에 도급인 수급인의 사업자 등록종 사본 하나, 그 다음에 수급인이 건설법인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공사 수급인한테 입금해야 되니까 공사대금을 통장 사본 하나. 구체적으로 도급계약의 일반 조건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의 특수조건은 당사자가 별도로 특약한 내용입니다. 설계서는 뭐냐? 공사 시방서다, 설계 도면이다, 그 물량 내역서를 작성했다면 물량표를 포함한 설계 도면이다, 현장 설명서다, 이런 것들을 설계서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시방서는 그 방향을 보여주는 도서인데 공사 따위에서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죠. 공사의 순서를 적은 문서다. 그 다음에 견적 조건은 공사대금 산출 내역서로 건설업체에서 견적 작성한 내역을 말하는데 견적 작성한 내역인데 견적서죠. 근데 작업 인력들의 사대보험 가입 비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정별 공정표인데 공정률과 공정률 달성 연월일이 기재진 시트를 말하는데 이는 공사대금 지불 시기와 지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30% 공정이다. 몇 월 며칠까지 30% 공정률을 달성해야 된다. 그러면 공사대금 30%를 주겠다. 그 다음에 요 기간을 딜레이 한다면 기산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자료가 된다. 시공권 포기각서는 보통의 경우에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사가 중도에 부당한 이유로 공사 중단 등 도급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건설사를 교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서면입니다.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공사를 교체해 주거든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3개월이 지나면 구청에서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기성금을 주기 전에 야 인감증명 3개월이 지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거 교체하자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심한 거 아니냐. 시공권 포기각서까지 제출하면서 건설사가 시공을 하는 건설사가 있느냐 했을 때 공사를 제때 완성할 의지가 있다면 이거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특히 소규모 공사에서 굳이 그 시공사와 거래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조건의 표지 막바지에 요런 게 있는데 요게 그 표준 도급계약서 원문입니다. 도급인이 있고 주소가 있고 성명이 있고 수급인이 있고 주소가 있고 성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도급인이 있고 주소가 있고 성명이 있고 요거까지 추가한 거죠. 소송상 문제 됐을 때 요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급인, 그 다음에 수급인 주소 성명,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까지 기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급인은 건축주, 그러니까 발주자이고 수급인은 건설사, 시공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법인 등록번호는 표준 도급계약서에 없는 양식이지만 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계약서에서는 기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발주자가 직접 업체들을 세팅하는 직영공사의 경우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공사 같은 경우 이러한 개인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당사자를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3개월 이내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건설사가 법인이다. 그럼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의 명칭, 법인 상호,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죠. 규모가 너무 작은 소규모 현장 공사의 경우 이거 건설사도 영세하죠. 건설사도 영세하다. 소규모 공사다. 다세대 빌라를 짓는 공사다 할 때는 현대건설이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 건설사도 상당히 영세합니다. 근데 법인이 망했다. 법인이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그 모든 책임을 법인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데 요게 망했다. 폐업 신고했다. 그러면 책임을 물을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설법인 대표자 개인의 주소 이름을 추가로 기재하는 거죠. 계약의 당사자로 법인 밑에다가. 그리고 개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합니다. 근데 이 개인도 신용이 있는 개인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명 밑에 개인 이름을 별도로 기재하게 되는데 신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 개인의 신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재산세 납부 증명이라든지 또는 신용등급 입증 자료를 받는 거죠. 이거는 휴대폰에 보면은 토스다, 카카오뱅크다 이런 거 보면 그 신용 점수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상으로 표준대우급계약서 해설 세 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